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75개 선정이라고 하는 뉴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 교육신문을 포함해서 뉴스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죠. 교육부에서 올해 2020 학년도 이제 고고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을 했다. 75개가 선정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에 30개, 비수도권에 37개,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데가 8개, 그 다음에 좀 진한 데는 뭐 대입 전형 투명성 강화 지원 학교에서 8개를 좀 따로 뽑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5개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이제 뭐 이름을 다 거론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우리가 아는 학교, 이름 들으면 아는 학교는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의 수도권에만 30개가 있어요. 자, 유형이 좀 바뀌었답니다. 작년에는 뭐 수도권 지방 나누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올해는 아주 심플하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눴다. 뭐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유형 1과 2는 뭐냐면 이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명칭을 좀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한번 먼저 이걸 살짝 보실 건데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 공개 강화, 사업의 운영 계획 강화 이런 식으로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평가 항목을 잘 이렇게 포인트를 잘 매겨서 너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점수를 매겨서 오케이 넌 합격, 넌 유형 1, 넌 유형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것 뿐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즉 유형 1에 해당이 되면 한 10억 원 내외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두 번째 유형 2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물론 집행이 안 됐으니까 정확하진 않죠. 근데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 한 거의 700억 가까이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한 70 몇 개 되는 것들이 이 공교육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좀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학교 소개를 하다 보면 이런 뭐 기여 대학이라 해서 굉장히 좋게 설명한 적도 있는데 절대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나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라에서 대학교 잘 되게라고 지원하는 게 나쁜 제도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슬쩍 읽어봤으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 공개 강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사업 운영 계획. 요건 좀 뻔하죠. 점수가 좀 낮고 요 세 개를 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보입니까? 공정성,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사회적 책임 이런 거죠. 아, 니네 막 뽑으면 안 돼. 그리고 니네 마음대로 뽑으면 안 되고 뭔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학생을 뽑아야 되고 그 친구들이 합격을 했을 때 남들도 좀 납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까지 있다가 이게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작년까지 있다가 없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학교 교육 중심 전형 운영. 학교 교육 중심 전형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쵸. 수시 전형 말합니다. 수시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죠.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부 전형의 핵심은 뭐였죠? 트렌드를 이끌었던, 캐리했던 전형은 바로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부르는 전형이었죠. 그러면 2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사업에 지원하고 선정이 되는 지원 자격증이 뭐가 있냐면 니네 이런 거 잘하고 있어? 응? 이런 거 잘하고 있었어? 학생부 위주로 학생 많이 뽑을 거야? 그럼 지원해줄게. 약간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올해 어떤 항목이 추가됐냐면 이 내용이 싹 빠지고 지원 자격에 이걸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정시 30% 이상 남원 자격 미달 이겁니다. 니네 이 사업 지원할 거면 정시 30% 이상 전형계획 가져와. 약간 이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됨. 쉽게 말해서 교육부에서 뭔가 틀을 좀 방향성을 바꿨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작년에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이 뭐 몇 개 학교들 조사도 좀 받고 이 대입 전형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타를 좀 받다 보니 가장 투명한 전형이 뭐겠습니까? 바로 진검승부를 하는 정시죠. 수능 성적 갖고 학생을 뽑겠다는데 그 어떤 누구가 토를 달겠습니까? 다
당연히 수시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게 굉장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때문에 이게 어긋난 작전을 짜기가 어려운데 459, 559, 697 해서 총 70개 정도의 학교에 지원을 하고 지원금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유형 1은 한 10억, 유형 2는 한 2억에서 4억 정도의 지원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학교 입장에서 종합전형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이거죠. 나라에서 시험을 봐주잖아요. 나라에서 시험을 봐주고 야, 너 성적표만 내. 네 성적표 보고 순서대로 자를게. 하면 대학교 살 게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돌리면 끝나버리죠. 반면에 종합전형에 다 뭐가 들어가죠? 서류평가가 들어가죠.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같이 면접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기 전형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예전 수년 전에 운영을 했던 입학사정관 제도를 좀 발전시킨 게 지금 종합전형인데 그러다 보니 야 느닷없이 이걸 하려면 어떡해. 우리 사람도 없는데 사람을 공짜로 씁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야, 이 정도 좀 도와줄 테니 네가 자체적으로 사람도 좀 쓰고 인건비를 투자해서 종합전형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 그런 약속을 해주면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해 줄게. 이런 컨셉이었죠.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냐면 바로 고려대학교 같은 학교가 말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2017부터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이땐 평범했죠. 이때도 뭐 입사관제 있었는데 자 25, 15, 15, 16, 18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한 3년 2021학년도까지는 무슨 짓을 했냐면 정시 비율을 20% 아래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니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합전형 잘 유지하라고 그거 잘하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말 안 들으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잘 들었다가 올해 느닷없이 니네 정시 30% 넘기지 않으면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느닷없이 18.4에서 40.1%로 2배 이상을 뻥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3년 예고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022학년도라면 언제냐면 이제 내년 고3이 되는 친구, 현재 고1에서 이제 막 고2가 된 친구들이죠. 자, 고려대학교가 요 시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서울대는 워낙 원탑이니까 좀 빼고 얘기하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특목고 학생들을 좀 선호한다는 썰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형에서도 수능이나 특기자나 종합전형에 조금 힘을 실었던 학교입니다. 반면에 요 당시 시키니까 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좀 해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럼 교과를 늘리겠어. 야, 수능만큼 투명한 것도 객관성 있는 것도 교과 전형이잖아. 그래서 일반고에서 내신 탑을 찍으면 고대까지는 찌를 수 있어. 학교장 추천이 되게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가 내년에 이제 그걸 보고 입학을 하고 학교를 선정한 학생들도 있겠는데 이 정도의 퍼센트로 2배가 뻥튀기했다고 되면 그런 친구들은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40% 이상도 예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고3, 올해 고3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1학년도는 이미 끝났고 아직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생 입장에서 시작이 안 됐지만 전형이 끝났죠. 내년 것도 이제 발표가 됐고 기본안이 다 세팅이 됐고 이 트렌드가 최소한 2년은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시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입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이제 입학을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최소 짧게 보면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두 마리 토끼를 누리셔야 하고 적어도 최상위권 학교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나 다 필요 없어. 수능 빵점 맞아도 돼. 뭐만 할 거야? 나는 내신만 할 거야. 또는 비교과 관리만 할 거야. 예를 들면 극단적인 설명이지만 그렇게만 해도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교를 갈 수 있었던 반면 이제 정시가 40%가 됐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겁니다. 10명 중에 4명을 뽑는다. 그러면 나머지 60%가 다 수시냐? 아닙니다. 특기제 전형이나 특별 전형을 빼면 실제로 10%가 빠지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걸 트라이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죠.
능력치가 돼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전형을 미리미리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 관한 뉴스들은 앞으로 좀 자주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이런 말 자체만 봤을 때 고교교육 기여대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나라에서 뭔가 진행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도 좀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싶어서 뉴스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짧게 좀 전달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